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늘은 몸에 좋으니까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마늘을 요리에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영양학회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똑같은 마늘 한 쪽이라도 낮에 드실 때와 밤에 드실 때 우리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차이가 무려 2배에서 3배 가까이 납니다. 같은 마늘인데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늘을 밤에, 특히 저녁 이후에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 10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혈관이 어떻게 회복되고, 면역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이 시간대가 더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왜 같은 마늘인데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까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리듬을 다스리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하루 중 어느 때는 활발하게 일하고 어느 때는 쉬면서 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이 생체 시계에 맞춰 음식을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낮에만 드실 때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에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소화 속도가 천천해지면서 마늘의 좋은 성분이 더 오래, 더 깊이 흡수됩니다. 둘째, 몸 전체의 수리와 회복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셋째, 우리 면역 부대가 낮에 들어온 해로운 것들을 정리하고 점검합니다. 넷째, 간이 해독 작업에 가장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로 이 4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그 시간에 마늘 속 유황 성분과 알리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받게 되는 겁니다. 낮에 바쁜 신진대사 속에서 이리저리 흩어지던 마늘 성분이 밤에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 점심 국에 넣어서 드셨을 겁니다. 그게 건강에 좋다고 배웠으니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다 쓰려면 저녁 이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으셨나요? 얼굴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절린 적 있으세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소화가 더딘 날들이 많으셨나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이 자꾸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마늘을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소화 마무리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낮 동안 드신 음식들이 저녁 때까지 소화가 다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60이 넘으면 소화 효소가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 찌꺼기가 장 안에 남아있고 그게 가스를 만들고 아침에 배가 더부룩한 원인이 됩니다. 마늘에는 소화 효소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그날 마지막 소화 과정을 훨씬 말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속이 한결 가볍고 배가스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72살 정옥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음식을 다루셨지만 정작 본인은 식사 후 속이 항상 불편하셨다고 해요. 뭘 드셔도 두어 시간은 더부룩하셨대요. 그러다 저녁 반찬에 으깬 마늘을 꾸준히 곁들이기 시작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아침 속이 달라지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간이 하는 해독 작업을 든든하게 거들어줍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가장 큰 청소 공장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먹은 음식, 마신 약 등에서 나온 독소들을 분해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 해독 작업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그 시간에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간이 독소를 분해할 때 유황 성분이 꼭 필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마늘 속 유황 성분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저녁에 마늘을 드시면 간이 밤새 일할 재료를 미리 갖춰두는 셈입니다. 그 결과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개운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간이 더 잘 청소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걸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서 곤란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붓기는 대부분 염증 때문에 몸 안에 물이 고여서 생깁니다. 마늘은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빼내는 방식이 아니라 염증이라는 원인 자체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밤에 드시면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 이 작업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훨씬 가뿐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살 최영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눈밑이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었다고 하십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영 자신이 없으셨대요. 저녁마다 마늘 반쪽을 음식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신 지 보름쯤 됐을 때 친구가 먼저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결을 물어봤을 때 뿌듯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잠자는 동안 혈당을 안정되게 유지해줍니다. 밤사이 혈당이 들쭉날쭉 오르내리면 우리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손이 떨리거나 두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당뇨로 이어지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인슐린이 혈당을 다루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저녁에 마늘을 드시면 밤새 혈당 곡선이 보다 평탄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60이 넘으면 혈당을 다루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우리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청소해 줍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 안쪽에 물때가 쌓이면 물이 잘 안 나오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결국 심장이나 뇌에 사고가 납니다. 마늘 속 성분은 혈관 안쪽을 자연스럽게 청소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며 피가 끈끈하게 뭉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밤에 드시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 시간에 혈관이 더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혈관 연구팀이 60대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녁에 마늘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혈관 사고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밤마다 마늘 한 쪽이 그 걱정을 조금씩 줄여주는 작은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화 마무리, 간 해독, 붓기, 혈당, 혈관 청소입니다.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낮과 밤, 우리 몸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늘도 밤에 드시는 게 효과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우리 장 속에 좋은 세균들을 길러줍니다. 우리 뱃속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장내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몸을 도와주는 좋은 세균이 있고 해를 끼치는 나쁜 세균도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가 나빠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심지어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마늘은 좋은 세균에게는 먹이가 되어주고 나쁜 세균은 억눌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장이 스스로 정리하고 다시 균형을 잡으려는 그 시간에 마늘이 들어가면 이 작업이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변이 편안해지고 가스가 줄고 속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로부터 드시던 김치와 된장도 사실 좋은 세균이 가득한 발효 음식입니다. 저녁에 마늘을 된장찌개에 넣거나 김치와 함께 드시면 2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장 건강에 더없이 좋은 밥상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7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잠자는 동안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빨개지고 붓는 것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건 조용한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 곳곳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자꾸 멍하고
쉽게 지치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의 뿌리도 여기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에는 이 만성 염증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리는 호르몬이 활발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마늘이 들어가면 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마늘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으셨던 분들, 이 부분에서 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우리 면역의 야간 경비대를 더 든든하게 해줍니다. 우리 면역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든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낮 동안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 이상한 세포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작업이 밤새 이루어집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낮에 드실 때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 드시면 면역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마늘이 재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직접적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조금만 기운이 없어도 몸살이 찾아오는 분들, 저녁마다 마늘 한 쪽을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한 계절을 나는 동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9번째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손발끝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특히 밤에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가장 가는 혈관, 끝까지 피가 잘 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세 혈관들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마늘은 이 미세 혈관들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가 구석구석 잘 돌도록 돕습니다. 밤에 드시면 자는 동안 손발끝에 혈액이 더 잘 공급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발이 덜 시리고 저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올해 농사를 지으신 73살 남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겨울마다 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2켤레씩 신어도 발이 따뜻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뼈마디도 시큰거렸고요. 지인 소개로 저녁마다 으깬 마늘 반쪽을 밥에 곁들이기 시작하셨는데 두어 주가 지나자 발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진짜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우리 세포가 스스로를 고치는 힘을 되살려줍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 안에서는 말 그대로 대규모 수리 공사가 벌어집니다. 손상된 세포가 고쳐지고 오래된 세포는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우리 몸이 이 수리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만들 때 유황 성분이 핵심 재료로 필요합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이 바로 그 핵심 재료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60이 넘으면 20살 때와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야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60이 넘으면 이 재료가 부족해서 수리 작업 자체가 더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더 빨리 지치고 회복이 느리고 이런저런 이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밤마다 마늘 한 쪽이 바로 이 수리 공장의 핵심 재료를 공급해 줍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 보조제도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마늘 한 쪽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살 김명희 어르신은 오랫동안 약을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잠을 깊이 못 자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셨다고 해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으깬 마늘 반쪽을 드시기 시작하신 지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자,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마늘의 이 성분들이 밤에 특별히 더 잘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습니까? 마늘을 으깼을 때 나는 그 독특한 향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넓히고 세균을 막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높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알리신 성질이 좀 까다롭습니다.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뜨겁게 볶거나 오래 끓이면 알리신이 많이 사라집니다.
국에 넣거나 볶음에 넣는 마늘에는 알리신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리신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으깨거나 다진 다음에 열을 가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날 것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가열하거나 이미 식은 음식에 다진 마늘을 더하는 방식이죠. 저녁 식사 후에 요구르트 한 숟가락에 다진 마늘을 섞어서 드시거나 식어가는 된장찌개에 마지막에 마늘을 넣거나 나물을 무치실 때 생마늘을 쓰시는 것, 이런 방법들이 알리신을 잘 살려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으깨거나 다진 다음에 5분에서 10분을 기다리십시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알린이라는 전구 물질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5분이 필요합니다. 으깨자마자 바로 요리에 넣으면 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 준비하실 때 마늘 먼저 으깨 두시고 다른 준비를 하신 다음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밤에 드실 때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저녁 식사 때 또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마늘을 저녁에 쉽게 드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반찬에 생마늘을 하나 올려두는 겁니다. 된장에 찍어서 드셔도 좋고 김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밥상에 생마늘을 꼭 올려두시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진 마늘을 요리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된장찌개를 다 끓이신 다음 불을 끄기 직전에 다진 마늘 한쪽 분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향도 좋아지고 알리신도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녁 먹고 나서 요구르트나 꿀에 다진 마늘을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쓰시면 한결 덜합니다. 꿀은 마늘의 자극적인 맛도 부드럽게 해줍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마늘 기름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에 다진 마늘을 넣고 아주 약한 불에서 잠깐 데운 다음 병에 담아 두시면 저녁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알리신이 조금 줄지만 다른 좋은 성분들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만 드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잘 돌보도록 돕는 보조입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하려면 기본이 갖춰져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수리 작업을 하는 건 우리가 잠든 동안입니다. 마늘이 재료를 공급해줘도 잠을 못 주무시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간이 해독 작업을 할 때도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낼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은 결국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마늘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도 피를 돌리는 힘은 결국 운동에서 나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 이것만 해도 마늘의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이 세 가지, 잠과 물과 걷기, 마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밤새 일도 하고 잠도 줄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틀 자고 나면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것도 쉽게 티가 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몸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고 쉬운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마늘 한 쪽. 이것 하나가 소화를 돕고, 간을 돕고, 혈관을 돕고, 면역을 돕고,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돈이 안 들고 배우기 어렵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자식 키우느라 힘들 때도 내 몸 하나 아끼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 몸이 받을 차례입니다. 손주들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가족 여행에서 제일 먼저 산을 오르실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매일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이웃과 수다를 떨 수 있도록 그 일상을 지키는 힘이 이런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저녁마다 마늘 한쪽을 으깨어 두시는 것,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한 달 뒤, 두 달 뒤,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며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을 밤에 드시는 이유와 첫 5가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화 마무리가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간의 야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아침 붓기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밤사이 혈당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 혈관 안쪽이 청소됩니다. 이 5가지만 해도 우리 아침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눈이 덜 붓고, 머리가 맑고,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볍게 일어나는 아침. 그게 마늘 한쪽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하셨던 69살 권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요. 예전에는 눈을 뜨면서부터 어디가 아프지? 오늘도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아침을 맞는 힘, 마늘 한쪽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마늘은 냄새가 강해서 저녁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방법을 쓰시면 냄새 걱정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마늘을 드신 후에 사과를 조금 드십시오. 사과 속 효소가 마늘 냄새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사과가 없으면 우유 한 모금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녹차를 드십시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마늘 냄새를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저녁 후에 녹차 한 잔은 소화에도 좋고 마늘 냄새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늘을 가열해서 드시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알리신은 약간 줄지만 마늘에 다른 좋은 성분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넷째, 마늘 오일 캡슐 형태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냄새가 훨씬 덜하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날마늘보다는 효과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냄새 걱정 때문에 마늘의 이 모든 좋은 점을 놓치는 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방법을 쓰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번에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마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소화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십니다. 2주에서 한 달 사이에는 붓기나 피로에서 달라짐을 느끼시고요.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는 2달에서 3달 정도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번에 확 바뀌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늘 대신 마늘 분말이나 마늘환을 써도 될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으깨서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알리신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생마늘로 드시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마늘 제품을 보조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늘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늘은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강해져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반쪽에서 한쪽,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늘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우리 전통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식에서 마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김치에도 된장에도 고추장에도 마늘이 들어갑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도 마늘을 함께 굽고 나물을 무칠 때도 마늘을 씁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마늘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냥 맛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늘을 잘 쓰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요. 우리 할머니들이 환절기마다 마늘 된장국을 끓여주시던 기억 있으십니까? 감기가 올 것 같다 싶으면 마늘을 넣어 끓인 음식을 내어주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서양에서도 마늘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도 마늘의 심혈관 건강 효과를 인정했고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마늘 속 성분이 면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지금 서양 의학이 뒤늦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비싼 외국 건강 음식을 사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던 마늘이 그 답이었습니다. 청주에서 오랫동안 혼자 사신 77살 박춘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영양제며 건강보조제를 자꾸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비싼 것들보다 저녁에 드시는 마늘 한 쪽이 훨씬 더 몸에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다르고 소화가 편하고 덜 붓는다고요. 자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더니 이제는 명절 선물로 마늘을 한 망씩 사다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늘을 둘러싼 정이 쌓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부터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늘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혼자도 훌륭하지만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로 좋은 조합은 마늘과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속 좋은 지방이 마늘의 지용성 성분들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 나물을 무치실 때 들기름 대신 올리브 기름에 다진 마늘을 넣어 드셔보십시오. 고소하고 맛도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마늘과 양파입니다. 양파에도 마늘처럼 유황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된장찌개나 나물 반찬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합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마늘과 생강입니다. 생강도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둘을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해집니다. 차가운 날씨에는 마늘과 생강을 함께 넣은 따뜻한 국이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줍니다. 반대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빈속에 날마늘만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지키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서 동시에 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리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마늘이 이 약들과 겹쳐서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살 이수진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마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녁에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주 뒤에 혈압이 예전보다 더 내려가서 어지러우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니 마늘이 혈압약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마늘 드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의사 선생님께 알리고서 다시 조절하셨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늘이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늘이 그만큼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드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3살 한승철 어르신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항상 무겁고 아프셨습니다. 저녁마다 마늘을 드시기 시작한 건 지인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허리가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2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셨고요. 만성 염증이 조금씩 가라앉은 겁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몸이 먼저 알아챘다고 하십니다. 포항에서 어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74살 조병현 어르신은 바닷일을 오래 하셔서 몸이 항상 무겁고 피로하셨습니다. 피부도 거칠고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저녁에 마늘을 드신 지 3주쯤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에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덜 거칠어지고 얼굴빛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고요. 손발 저림도 한결 줄었다고 하십니다. 항산화 작용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마늘을 드신 분들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들이 직접 느낀 변화가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달 뒤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다고,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잠이 더 깊어졌다고요.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단 며칠 만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쌓아가면 1년 뒤에 우리 몸은 지금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80대, 90대에도 정정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밥을 잘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도 그 중에 많습니다. 마늘을 드시면서 한 가지 더 챙기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 즉 비타민 C입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만나면 서로 효과를 높여주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은 어렵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브로콜리, 고추, 파프리카, 딸기, 귤 같은 것들입니다. 저녁에 마늘과 함께 이런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시면 영양소들이 서로 힘을 보태줍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살 강정순 어르신은 저녁마다 마늘 반쪽을 으깨어 두부 한 조각과 채소를 넣은 된장찌개에 드신다고 합니다. 두부의 단백질, 채소의 비타민, 된장의 발효 성분, 거기에 마늘까지 더하니 밥상 하나가 그야말로 완벽한 저녁 건강식이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최고의 건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아껴온 음식입니다. 단군 신화에도 마늘이 나오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마늘을 먹으며 이 땅을 일구어 왔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마늘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마늘 하나에 된장을 찍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마늘이 우리 몸을 지켜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혜를 과학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들이 하나씩 밝혀내는 게 결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던 것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딱 한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저녁 밥상에 마늘 한쪽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냥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으깨어 반찬에 넣으셔도 좋고, 끓이는 국에 마지막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가지 변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은 첫째 소화 마무리를 깔끔하게 돕고, 둘째 간의 해독 작업을 거들고, 셋째 붓기를 줄여주고, 넷째 혈당을 안정시키고, 다섯째 혈관을 청소하고, 여섯째 장 건강을 지키고, 일곱째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덟째 면역 야간 경비대를 강화하고, 아홉째 손발 혈액순환을 돕고, 열째 세포 스스로 수리하는 힘을 되살려줍니다. 이 10가지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잘 돌보는 힘, 그것을 밤마다 마늘 한쪽이 조용히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은 마늘 반쪽에서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드시기 전에 반드시 으깨거나 곱게 다져 주십시오. 그냥 통으로 드시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으깨거나 다진 다음에 오븐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드시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후에 약간의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공복의 날 마늘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한 숟가락에 섞으셔도 좋고 된장찌개나 나물 반찬에 넣으셔도 됩니다. 넷째, 일주일에 2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오래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속이 자주 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날마늘이刺激 될 수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먼저 담당 의료진에게 여쭤보고 드십시오. 마늘이 피가 뭉치는 걸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겹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도 우리 몸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저녁 부엌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을 낮에 아니면 음식 요리할 때만 쓰셨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에 으깬 마늘을 곁들이는 것,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재료를 사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마늘로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을 따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죠. 아프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잘 수리하고 잘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그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고 살림 꾸리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살 부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혈압이 늘 불안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밤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저녁 식사마다 으깬 마늘을 곁들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하면 흐지부지 되는데 같이 하니 서로 챙겨주면서 이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한 분은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다른 한 분은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두 분의 아침을 바꿨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그 다음 날로 미루게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마늘 한쪽을 올려두세요. 그것으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마늘은 밤에 드셨을 때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더 깊이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밤 시간 리듬 때문입니다. 둘, 으깨거나 다진 다음 5분 이상 두셨다가 드셔야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통마늘로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셋, 일주일에 2~3번 저녁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쉽고 너무 소중한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다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몸 돌봐주십시오. 마늘 한쪽에서 시작하는 건강한 밤, 내일 아침 분명히 다를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 곁에서 웃으며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